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레스룸 큐시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메달 4개를 딴 한국 양궁팀이 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금이 환영 귀국길 전해드리고요. 한일전 승리로 이끈 김연경 선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방에 가 있는 사이에 입당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 대표를 만났습니다. 입당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하는데 오늘 두 사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갈등이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또 친문 인사들이 송영길 대표의 이재명 후보를 편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권영세 위원장과 입당 원서를 건네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것과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이 결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좀 구분해서 볼 텐데 김은미 기자, 오늘 오전에 만난 거예요. 분위기 네. 어땠어요? 네, 사실 오늘 오전에 분위기 어땠는지 일단 영상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이게 저희가 두 칸인데 크기를 의식하지 않고 아무래도 총장님도 좀 빅사이즈시기 때문에 예,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배터리끼리 합치는 모양으로 저희가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자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치맥 회동을 하면서 대동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심동체, 대동단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다.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양해나 이런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이라는 판단 하에 예상보다 좀 더 일찍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영상으로 확인한 이 두 사람의 모습 좀 화기애애해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국민의힘 그 백보드판에 이 배터리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배터리가 항상 이 뒤에가 좀 몇 칸, 2칸 정도 부족해 있었었는데 오늘 이 2칸이 마저 다 채워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면서 이제 배터리가 다 100%까지 충전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인 건데 이준석 대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 윤석열 후보랑 같이 만나서 내가 지난번에 치킨에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우리 사실 대동소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엔 대동소이가 아니라 이제 대동단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대동단결이라는 얘기 이제 명실공히 이제 우리 식구다라는 의미일 텐데 사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좀 미묘하긴 합니다만 두 사람이 눈을 안 마주치네라는 생각을 오늘 저 영상에서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 상견례 자리라고 그런 표현을 할까요? 오늘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일심동체가 될 것이다라고 화합을 강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입당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윤정 기자. 네. 조금 표현도 과격한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을 썼거든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사전에 교감이나 양해가 없이 입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교감 없이? 네, 사전에 이 입당일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입당을 하려고 했던 날짜는 오늘, 그러니까 2일이었는데 갑자기 지도부도 당을 비운 상태에서 입당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지도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2일에 이제 입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데 중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이제 일정을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했더라도 저는 다시 상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사실 유출의 경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귀책 사유가 어디인지 갖고 이제 좀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니죠,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섭섭하기도 전이죠. 조금 약간 어색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은 하고요. 사전에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었지만 갑작스럽게 정격 입당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긴 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 이 상당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서 섭섭하기도 전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저 뒷얘기를 좀 알아보니까 네.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이 지난달 28일에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입당 관련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이때 얘기가 된 게 2일, 그러니까 오늘 입당을 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데요. 그런데 이 회동 직후에 2일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보도 내용을 두고 입당일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이 된 건지 그 귀책 사유를 가지고 이 양측이 이견이 있던 차에 윤 전 총장이 갑자기 지난달 30일 금요일에 오전에 연락을 하고 기습 입당을 한 건데요. 예. 이 더 논란이 됐던 것은 이날이 이준석 대표는 서울이 아니라 여수에서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휴가여서 서울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때 당시에 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좀 단촐하게 입당식을 진행하는 모습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렸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다시 상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또 당시에 윤 전 총장이 이 대표가 지방 일정이라는 걸 몰랐다. 금요일에 입당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 없는 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자신이 지방 일정을 수행하는 건 여의도 바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면서 어떤 경로로든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예. 원래 입당을 할 때는 당 사무처에 문의를 하기 때문에 대표 일정을 알려주는데 상당히 의아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도 지금 보신 것처럼 불쾌감을 감추지 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욱 교수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섭섭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하면 나하고 다시 입당 날짜를 협의를 해야지 본인이 결정해가지고 훅 들어온 거에 대한 좀 불편함? 그렇죠. 예.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의전이 다예요. 근데 그 의전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없이 입당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완금이 아마 씻겨나가려면 상당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고요. 오늘의 장면은 굉장히 애써서 세 명이 저렇게 좀 꽃다발도 주고 뭐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이 본질은 뭐냐면 이런 행위의 본질은 사실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내가 예. 입당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줬던 그 압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 장면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고자 사실은 이 대표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습적으로 이제 입당을 하는 그런 형식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예. 가지가 70여 명의 당협위원장들이죠. 지지 성명을 냅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은 본인의 어떤 새 과실을 입당의 즈음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래서 당 주도권을 이제는 완전히 이준석 대표에게만 맡기지는 않겠다. 나도 내 목소리 내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고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모양을 잘 갖췄지만 예. 다른 이견이 발생할 것 같으면 아마 또 다른 이견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유영건 대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한을 대선 후보, 원래 대선판이 되면 대선 후보가 당을 장악하기 마련이지만 너무 빨리 뺏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위기감도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윤석열 캠프에 간 그 당협위원장이나 전 의원들, 당원들 뭐 징계한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8월에 입당 윤석열 후보가 안 하면 징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한 게 그런 주도권. 내가 당 대표인데 저쪽 윤 캠프에 가서 줄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주도권 다툼이 벌써 시작된 걸로 보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그 전격 입당을 하고 오늘 약간은 불편한 모양이 연출된 게 네. 이준석 대표의 저는 가벼운 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저는 윤 후보보다는? 그렇죠. 국민의힘의 저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준석 대표의 저 가벼운 입. 오늘도 그래요? 방송에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잖아요. 저건 리포터가 얘기하는 거지. 저건 당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시콜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상대방 윤 캠프에는 아직 정치 이제 6월 29일 날 선언해서 이제 겨우 한 달 넘은 분인데 너무 예. 자극한 거 아니냐. 그 불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주도권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예. 앞으로도 저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갈수록 커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윤석열 후보라는 분이 없으면 4.7 보궐선거 어떻게 그 국민의힘이 이겼겠어요? 그리고 지지율로 따지면 대선 후보 지지율 쭉 개인별 합계로 따지면 민주당은 지금 50%가 됩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윤석열하고 최재형을 빼면
다른 후보들 합친 거 한 7%, 8%밖에 안 돼요. 예. 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위상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위상에 대한 요구 앞으로 계속 커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상하게 밝히는 게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편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입당 이후에 윤 후보가 누구를 만났느냐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고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났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한 게 지난달 30일이었었죠. 정말 전격적인 입당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격 입당한 바로 그 이튿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 찾아간 이유 왜 갔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 국민의힘에 입당도 했고 입당 소식을 좀 전하려고 갔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 그 이튿날에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고 저녁에는 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서 이 같이 소주 한 잔을 했다고 해요. 예. 이 무려 90분 동안이나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이 어떻게 만났냐 봤더니 번개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만날까? 그래서 그냥 막바로 만나서 90분 동안 소주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만난 것도 뭐 궁금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굉장히 예. 궁금하죠. 이준석 대표처럼 좀 다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딱히 얘기를 입을 쉽게 열진 않았습니다. 예. 이 기자들이 금태섭 전 의원한테 무슨 얘기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윤 전 총장이 혹시 캠프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나요? 라고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예. 근데 금태섭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라는 이 우문 현답을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든 뭐 금태섭 전 의원이든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났다는 건 일단은 이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외연 확장의 행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외연 확장.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김 교수님.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공을 들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외연 확장의 필요성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전략이 실질적으로 중도에 입지하고 보수를 확보하는 선중도 후보수의 어떤 전략을 가져왔는데 예.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조기 입당을 하잖아요. 조기 입당을 하면서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왜냐하면 보수로 입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도로 확장해야 되는 필요성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입당 바로 다음 날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제3지대에서 세력을 키워서 이 국민의힘 당을 이제 포함해가지고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줄기차게 얘기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고 예. 또 중도성의 어떤 성격이 매우 강한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고 이렇게 해서 외연 확장의 어떤 길로, 즉 지금은 선보수 후중도 확장의 어떤 길이 윤석열 전 총장이 추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참여를 선언했을 그 시점하고 입당을 선언했을 때 또 시점, 여기서 컨벤션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윤지영 기자,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이때 컨벤션 효과가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꽤 네, 올랐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여론조사가요. 이 30일에 입당을 했는데 31일 입당 바로 다음 날 진행이 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윤 전 총장 입당 전까지의 여론조사들에서는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20%대까지 내려앉았었는데 예. 저 여론조사에서는 35.3%로 30% 중반대의 지지를 다시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3.2%, 이낙연 전 대표는 16%를 차지해서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오차 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따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아무래도 입당을 두고 이 보수층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잘한 일이라고 보느냐라는 네. 질문도 던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52.9%로 과반을 차지했고요. 그렇네요. 또 잘못했다는 평가는 33.9%가 나왔습니다. 예,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분들은 뭐 지지 정당을 보면 이게 성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과반을 넘겨서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데 김은미 기자, 이번에는 술자리 회동 이 부분을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 박진영 대변인이 어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윤 전 총장은 코로나 위기에 역행한 음주 파티를 중단해라. 대권 후보 활동이 술자리 전전이냐. 그냥 그게 아쉬우면 술꾼으로 살든지라고 이렇게 약간 비꼬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예. 그럼 또 금태섭 전 의원을 어제 만나서 이제 술을 한잔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배신의 아이콘들의 소주 파티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윤 전 총장은 뭐 문 대통령을 배신했고 금태섭 예. 전 의원도 민주당을 배신하고 나갔다.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이재명 지사 측의 비판에 대해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 이준석 대표입니다. 예. 네, 윤석열 전 총장 입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식구다라는 생각인 건지 이준석 대표 바로 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거를 받아쳤습니다. 예. 먼저 술꾼으로 살라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음주운전했느냐라고 받아쳤는데요. 이 음주운전 이재명 지사를 두고 한 얘기죠. 이재명 지사 지금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격을 한 거고 그러면서 사진을 또 같이 하나 올렸어요. 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2017년에 이 당시에 이 문재인 후보, 대선 후보 그리고 뭐 안희정, 이재명 등등 해서 이 당시에 대선 후보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같이 술잔을 짠하는 이런 사진인 건데 예. 이 사진을 올리면서 아니 민주당은 후보들끼리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무슨 지적을 하는 거냐고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받아쳤는데 일단 이제 내 당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이 내 당으로 들어온 만큼 이제 당 차원에서 좀 보호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예.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한 거하고 저희가 뒤에서 다룰 또 다른 논란에서 그때는 또 이준석 대표가 조금 다른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적일까요? 지금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저녁에는 3명 이상이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역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비판을 했을까요? 뭐 그런 점도 있겠죠. 뭐 예. 일반인들은 저녁 6시 이후에는 뭐 2명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자제하는데 뭐 정치인이 저렇게 맨날 술 먹는 맛만 보여서 되겠느냐. 뭐 그런 비판도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참여에서 이제 스킨십을 확대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중도층 특히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새로 많이 만나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양해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부산 갔을 때 왜 대선 소주 꺼내는 거는 대통령 선거를 그 대선 예. 그 의미로 있어서 또 한 거니까 별로 뭐 의심 살 건 아니다 이렇게 봐요. 유대인들은 또 사람 평가하는데 3가지를 본다고 그래요. 컵, 지갑, 분노. 컵은 뭐냐면 술 먹는 거 어떻게 태도, 그 지갑, 돈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분노, 화낼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컵, 지갑, 분노 3개를 보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태까지 뭐 술 먹고 뭐 다른 얘기 뭐 말 실수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예. 저분 고향이 원래 선산이 충남 논산 공주인데 그쪽에 워낙 술이 센 분들이 많아서 술을 지구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갈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세신 분인데 물론 앞으로 정치 본격 참여하면은 예. 뭐 저런 술자리 회동하는 모습이 좀 일부러 또 보여주는 모습도 좀 줄어들어야겠죠. 그런 예. 거는 어느 정도 좀 상식선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제 방역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하니까 그 부분에 좀 빗대어가지고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입당을 했어요, 윤지영 기자. 그러니까 당심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도 일정이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 오늘 입당식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전에는요.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이죠.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윤석열이 들은 국민의 목소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강한 공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고 또 이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이제 진짜 정치를 하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입당식을 진행한 이후에는요. 예. 이 보좌진 협의회와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검찰총장 시절에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이 보좌진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무서운지 잘 알고 있다라면서요. 이 앞으로 자신이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기탄 없이 가르쳐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당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또 다른 대권 주자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예, 예. 경우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프레스룸 오픈데이라고 해서 언론인들을 만나는 이 자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내일쯤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당원이 됐기 때문에 활동의 보폭에 보면 조금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벽화 논란이 이제 거의 수그러드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김은미 기자, 네.
그림이 다 지워진 상태입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이 방송에서 최초의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최초의 이 벽화 사진을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달 29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서울 종로의 한 서점 벽에 이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벽화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다음 날 이 하얀색으로 논란이 되는 문구만 삭제가 되죠. 그런데 아직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튿날엔 아예 여기에 검은색으로 페인트 칠이 됩니다. 그림을 알아볼 수 없게. 그리고 그 위에 이 각종 이 조롱하는 문구들이 올라왔는데요. 이 문구들 뭐 여권 대선 주자를 이 조롱하는 얘기도 있고 이 여성 시민단체들은 뭐 하는 거냐라니 비판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은색 덧칠 글 이게 모두 보수 유튜버가 한 이 지금 보시죠. 지금 검은색으로 좀 보수 유튜버가 직접 저렇게 한 건데요. 이 서점 측은 사실 이 벽화 위에 뭐라고 현수막을 걸었었냐면 벽화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셔도 됩니다라고 이게 현수막을 걸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유튜버는 이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표현의 자유를 누리라고 해서 했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집니다. 뭐 벽화 논란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김근환 교수님, 글쎄요. 이런 것들이 다음번에 다른 사례가 나왔을 때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뭐 이건 이미 예견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부인에 관련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지금 이 벽화에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부선 씨, 뭐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이름까지 거론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 양 진영이 사실은 이 안에서 이전 투구를 하는 모습을 마구 보여줄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확대되면 거기서도 또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의 자유는 조금 자제돼야 될 부분인 것이고, 여기서 사실 조금 억울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한테 후원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김부선 씨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거는 한국 정치 문화를 사실은 어떻게 수준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제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새로운 이슈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부정식품 발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이 여기 보시면요. 지난달 18일 날 윤석열 후보가 매일경제 인터뷰 때 했던 내용인데, 일단 윤정 기자, 부정식품 논란,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인터뷰에서 사실은 이 주 120시간 노동 발언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은 이 앞서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고요. 뒤늦게 이 부정식품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발언 직접 듣고 이어가시죠. 단속이라는 거는 퀄리티를 여기로 기준을 딱 잘라줘가지고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는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건데, 프리드만은 아니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저 부정식품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요. 이 지나친 규제보다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오게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것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면서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저게 부정식품을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든 내용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햄버거 50센트, 그럼 600원짜리도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50센트짜리를 팔면서 위생 퀄리티는 5불, 그리고 6,000원으로 맞춰두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어떤 규제가 이 너무 높은 강도로 이루어지다 보면 이 값싼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 부정식품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것도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만 보면 이해가 될 법도 한데, 민주당이 공격하는 내용 포인트를 보면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김문미 기자, 유독 조국 전 장관도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참가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정말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해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발언을 공격을 했는데요. 그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후보라서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칸에 배급된 단백질 양갱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1인 1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에 걸맞듯이 윤석열 후보의 망언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량식품을 사회 악으로 보고 이걸 단속을 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을 이 구속시킨 후보라 그런 건지 생각이 다른가 보다라고 좀 비꼬기도 하고요. 이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 영화 설국열차를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급의 단백질 알갱이를 먹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김영배 최고위원 1인 1망원 제조기란 별명이 딱이다라고 했는데 이 한성원 앵커가 물어보신 조국 전 장관 빠지지 않았습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없는 사람은 그럼 부정식품 그 아래 거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120시간 노동도 선택해서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냐. 이거 파시스트 철학이랑 닮은 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글을 무려 7개나 올렸습니다. 물론 뭐 이런 취지는 아니겠죠,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칠 소지가 있으니까 여권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에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아까 그 음주 논란? 네. 그거하고는 조금 이준석 대표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저 발언에 대해서 이 본인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선을 긋는 듯한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 윤석열 총장님의 그 부정식품 발언이 오늘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어요. 뭐 개별 주자의 어쨌든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명성 개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뭐 그 부정식품 발언이라는 걸 저도 아직 자세한 워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보 측에 잘 해명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여당 아침 회의에서 맹공이 쏟아졌던 저 발언에 대해서 정말 보지 못했을지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개별 주자의 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를 하면 경선에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다만 이 야권의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 가난하다고 부정식품을 먹게 하나라면서 인간 존엄권이 위배되는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후보 측에서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명을 했죠, 이분에 대해서. 네, 윤석열 전 총장 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뭐 좀 어이없는 얘기고 예를 들면 햄버거를 파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 과도한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저소득층에서는 그보다 훨씬 싸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 그거를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매경 인터뷰 때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좀 기준을 너무 높이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다 형사 처벌까지 나가는 것은 그거는 좀 검찰권의 그 과도한 그 좀 남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평소에 가졌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앞뒤 자르고 얘기하니까 좀 어이가 없다라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 당시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질문하기를 밀턴 프리드먼 책을 이제 항상 갖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밀턴 프리드먼 얘기를 하길래 그 책 안에 있었던 내용을 좀 차용해서 예시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뭐 물론 평소 내 생각은 국민 건강이랑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기준을 너무 높게 해서 단속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는 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햄버거 지금 나오고 있죠. 이 햄버거 문제 50센트 이거를 5불짜리로 맞춰두는 거. 이 내용은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차용해서 이런 예시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유영건 대표님. 윤석열 후보도 이런 논란이 되는 걸 보고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약간 오해하고 곡해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단어 한두 개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당 내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을 부정식품 먹이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전 뜻은 전혀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없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저런 오해의 여지가 있는 발언은 조금 앞으로 정무팀들 좀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후보가 저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찰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본 게 식품업체입니다. 옛날에 1989년에 라면 우지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업용 우지로 라면 만들었다고 해서 식품회사, 라면 업체들, 마가린 만드는 회사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2등급, 상등급도 공업용으로 들어와서 정제를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걸 나와서 다 무죄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삼양식품이 뒤로 밀리고 농심이 1등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는 언제냐면 또 1998년엔 통조림, 포르말린 들어갔다고 그래서 통조림 업체들이 그때 다 망했습니다. 나중에 무죄로 나왔는데 일단 포르말린이 나중에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도 있는데 너희들 럿지해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또 쓰레기 만두 이것도 또 뭐 이상한 거 넣었다고 해서 다 구속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무죄였는데 그 사람들은 회사는 무죄는 되는데 다 파산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보자가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수준에 따라서 좀 이 소비가 다르니까 기준을 좀 여러 개 만들어서 좀 낮게도 하고 좀 높게도 해서 가격 차이를 두어서 소비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계층의 소득에 따라 선택하게 하자.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마음속에는 이재명 지사가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최재성 전 수석인 것 같은데 기본소득이라는 공약 같은 대표 공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논란이 불거진 이유, 이 시초는 이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이 민주연구원에서 낸 대선 핵심 공약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이 민주당, 당 차원의 싱크탱크에서 낸 이 대선 공약 개발 계획이었던 건데 여기에 이 생활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생활 기본소득은 이 누구나 알다시피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특정 후보가 뭐 본선 후보가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이 당 공약으로 박는다는 건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마음이 한쪽에 쏠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비가 지금 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걸 두고 이심송심 아니냐, 이재명 마음, 송영길 마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친문 핵심인 최재성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한테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인 건데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인 건데 이걸 정책으로 공개한 건 부당하다, 철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말이 심판이 구단에 속하는 경우는 없다. 당장 선수 라커룸에서 나와라라고 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은미 기자 얘기만 들어보면 조금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윤지영 기자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도 뭐라고 얘기를 했죠? 뭐라고 해명을 했어요? 네, 송영길 대표는 원팀으로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당대표로서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약간의 유불리에 따라 당 지도부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와 우리 최고위원, 우리 당 지도부는 공정하게 원팀 정신으로 민주당 경선을 이끌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앞서서 이 최재성 전 수석이 라커룸에서 빨리 나와라, 선수 라커룸에서 나와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 당대표가 선수 라커룸에 들어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치우쳐져 있던 일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라면서 공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또 이싱송심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지사도 여기에 선을 긋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당의 입장은 이제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벌어지면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뒤로 빠지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 발언 역시 이 당 지도부가 어떤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 관련 논란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의 갈등이 이게
김은미 여당 의원들이 단체 대화방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도 조금 논란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던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문제를 두고 이 민주당 안에서도 뭐 친문과 반문, 뭐 엄밀히 말하면 뭐 친 이재명계 아니면 반 이재명계로 이렇게 좀 나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의원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의원 단체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참 얘기가 서로 오갔다라고 해요. 일단 반 이재명계인 신동근 의원 단체방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었던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들을 몇 차례 올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신의 SNS에 이제 신동근 의원이 글을 올리기를 한 특정 캠프의 핵심 의원이 아니 왜 의원들이 다 있는 단체방에 이걸 반대하는 걸 공개적으로 올리냐라고 전화로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의원한테 그렇게 할 거면 특정 후보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라라고 내가 받아쳤다라고는 이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원 단체방을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우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신동근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걸 보면 좀 이 얘기가 오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신동근 의원의 글에 또 댓글을 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지사의 이 대변인인 건데요. 캠프 수석 대변인으로 있는 박찬대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던 이 야당을 보는 것 같다. 토론이라기엔 비난 아니냐라는 이 반박 댓글을 달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관욱 교수님, 그런 여권에서 관심사 중에 하나 그겁니다. 김경수 지사 구속이 된 이후에 친문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과연 어떻게 분화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이게 좀 윤곽이 안 드러났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제 친문이 사실상 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이제 이 친문을 다 가져가느냐의 어떤 문제인데 그렇게 단일 대우로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미 의원들도 상당 부분 이제 뭐 이재명 지사, 이낙연 후보 그리고 이제 정세균 후보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단톡방에서 그 얘기는 사실 상징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많이 겪어요. 단톡방에서 다른 이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 나오거나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뭐 나올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럴 때는 이 의원들이 서로 공개 토론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하고 뭐 이렇게 토론하는 장면이 만들어지면 두 후보의 어떤 입장도 선명해지고 뭐가 문제점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가 주말에도 이런 공방이 좀 이어졌다고 하는데 무능한 당대표 윤주원 기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유능한 대선 후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이 무능론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무능한 당대표였다라면서요. 이낙연 대표 시기부터 윤석열 지지율이 폭등하고 또 국민의힘과 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상황이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공격을 내놓은 겁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총리 시절에도요. 이 한 일이 없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하는 일도 없는 총리와 3년이나 같이 일했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얘기하는 건 마타도어를 넘어서 민주당 정권,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폄하에 해당한다. 이렇게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